버티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꿈이 별로 없었다. 누군가 꿈을 물어봐도 말할 게 없었다. 그 흔한 대통령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도 없다. 대통령을 꿈꾸었던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나이가 들면 뭐라도 되겠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테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라도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때는 어렴풋하게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꿈 같은 건 아니었고 글을 쓰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궁금했다. 문예 창작을 가르쳐주는 학과가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고 국어국문학과가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학과가 절대 아니라는 건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학교는 대충 다녔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없는 줄 알았다.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자주 두려웠다. 방송작가가 되기 위해 여의도의 방송작가 아카데미에 다닌 적이 있다. 기초적인 것을 기초반에서 배우고 중급반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드라마를 써보았다. 60분짜리 단막극을 써가는 게 숙제였는데 작품을 끝내고 나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드라마를 처음 쓰는 사람이 이토록 놀라운 드라마를 단 이틀 만에 써낼 수 있단 말인가. 제목도 기억난다. 지하철 살인 미수 사건. 도입부는 흥미진진하고 전개는 재빠르며 캐릭터는 흥미롭고 절정은 폭포처럼 웅장하며 결론에 이르러서는 진한 뒷맛을 남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숙제를 제출했다. 내 작품을 보고 선생님이 해준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김중혁 씨는 드라마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걸 해보세요. 다른 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라고 그때 선생님께 여쭤봤어야 했을까? 그때 여쭤봤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나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두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며 매일을 술로 연명하고 난폭해지는 대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글을 쓰고 싶긴 했다. 하지만 대사를 쓰는 건 나와 맞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처지와 사물들의 상황과 날씨의 변화와 감정의 이동을 묘사하고 싶었다. 본격적으로 소설 습작을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다. 소설을 쓰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자주 두려웠다. 다른 사람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나는 빈둥거렸다. 빈둥거리는 게 괴로웠다. 밤새 소설을 쓰고 정오에 일어났을 땐 나 자신이 패배자 같았다.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싶었다. 벽돌을 쌓아 올리든 땅을 파든 물건을 옮기든 뭔가 눈앞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글을 쓴다는 건 참으로 추상적인 일이다. 추상적인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 역시 추상적이었다. 소설가가 되어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 참 아깝다. 밤새 소설을 썼으니 정오에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아니야, 너무 일찍 일어난 건지도 몰라. 내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퍼즐로 자고 있었으니 낮에 빈둥거린다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었다. 놀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즐겁게 놀았어야 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관대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런 너무 비호감인가? 방송작가 아카데미에서 기초를 배웠는데도 나는 소설 속 대사 쓰기에 약하다. 드라마나 토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토크 버라이어티를 보고 있으면 얻는 게 많다.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며 의외의 상식도 얻을 수 있고 또 소설가로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도 도움이 된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영화나 드라마 홍보를 하는 거야 그나물의 그 밥이어서 별다른 재미가 없지만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뜻밖의 깨달음을 줄 때가 많다. 얼마 전 놀러와에 출연했던 UFC 파이터 김동현 선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뒤로 넘어가 버렸다. 추성훈 선수가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파일럿이나 화가, 발명가가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진행자 유재석이 김동현 선수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김동현 선수는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으면 뭐가 되었을 것 같아요? 김동현 선수가 대답했다. 집에 아마 짐이 되었을 거예요. 진행자나 게스트는 크게 웃지 않았는데 나는 보다가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웃기지만 슬프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집 한구석에 아무 말 없이 짐짝처럼 구겨져 있는 커다란 덩치의 슬픈 김동현 선수의 얼굴이 떠올라 미친 듯이 웃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뭐라도 되고 싶었는지 모른다. 김동현 선수의 심정을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재능이란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의 짐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나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작정 흐르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운 다음에 생겨나는 것 같다. 그래, 버티다 보면 재능도 생기고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이 문장을 제목으로 하자는 의견을 듣고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이게 좋은 뜻일까? 긍정이긴 하지만 때로는 체념처럼 들리지 않을까? 하긴 체념이어도 상관없다. 작은 체념이 들어있는 긍정이야말로 튼튼한 긍정이 아닐까?